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제2한국전쟁은 억제되어야 한다. 스카이어 홀딩스 접니다. 3월 2일자로 저도 컬럼이라고 표현하죠. 작성해 봤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란의 군사력을 방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란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남한 군대는 북한의 핵 군사력을 방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목적으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라고 동등하게 비교 기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남한의 이 정권은 북한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2.0도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극 항로 개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유럽 대륙으로의 횡단철도 건설을 위해서도 북한의 개방은 필수적이다. 북한 정치체제를 용인하는 전제로 협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산체제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은 김치조선으로 봅니다. 공산당이 조선 말기의 양반 세력인 거죠.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끊을 것이며 중국과의 거래도 끊길 것이다. 미국은 이란 석유의 이권 개입이 들어갈 것이다. 중국은 석유 에너지 수입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더 막혀버린다. 믿을 곳은 러시아밖에 남지 않는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미국은 유럽과 한국에 또 팔 수 있죠. 윈윈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다. 중동 산유국은 옛말로 남을 것 같습니다. 러우 휴전 후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건설에 한국의 참여가 러시아는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북체제 존중, 북미 대화 재개 위해 미와 소통. 정미나 조선비지에서 3월 1일 3일절에 이재명 대통령 107주년은 3.1절 기념사, 북 상대 적대 행위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 작년 무인기 침투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정전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일과 셔틀에고 지속할 것,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하기를 기대. 그러면서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계속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는 이게 누구 선열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동아 공영권을 설마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게 좀 갸웃하게 되는 기분이 들어갑니다. 트럼프는 IOE를 하고 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원래 제목은 마두로에 이어 하메네이 트럼프식 질서의 민낯, 국제질서 붕괴 가속, 이렇게 비판적인 언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뉴욕 심재현 특파원이 머니투데이에서 3월 2일 아침 새벽 6시 41분에 보도를 했네요. 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국제법
절차 기반의 다자주의 국제질서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축출에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 표적 타격까지 미국이 휘두르는 힘의 논리 앞에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 동맹국들도 무력한 모습이다. 미국의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같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을 지나 필리핀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지는 제1도련선 내부 지배권을 트럼프 행정부와 동일한 논리로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과 달리 특정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별해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마가 세력이 지향해온 군사적 자제와 비용 절감 원칙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최소한의 부담으로 정치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것을 확보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 벌써 저는 몇 번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스루풋 회계 분석을 하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TIO의 평가지표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로 평가하겠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뒤에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미국 우선주의, 우선은 석유 패권, 인벤토리 회전율, 군사력 회전율로 돌린다. 5위는 낭비 제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약에는 집중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군사력의 어느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집중 투자를 하고, 꼭 군사력만이 아니고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는 제거하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투자를 한다. 연방 정부 재정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표는 분명 과거의 질서는 아니죠. 새로운 질서임은 분명합니다. 이념으로 기자처럼 재단하면 안 되죠. 중국도 핵심 이익을 주장하는데 중국이 핵심 이익을 주장할 때는 침묵하는 한국 언론이 미국이 핵심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러면은 무슨 질서의 민낯, 뭐 국제 질서의 붕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사회주의자 레프트 같은 친중 이런 언론인들 같습니다. 미중로 3자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힘의 충돌이 생기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냐? 누구는가는 이기겠지만은 그 주변 국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한국 전쟁은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는 그 미중로가 윈윈책을 찾을 것이다.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비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나올 것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약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 미국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만약에 석유 메이저 군산 복합체 이익 욕구가 있다면, 이익 욕구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면, 그러면 앱스타인 리스트 공개 수위를 올려가지고 압력을 트럼프한테 줄 것이다. 이것이 또 if 만약이 돼가지고 압력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대만 및 남진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중국도 중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테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한반도에도 불똥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제를 위해서는 북중러 관계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약화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일 군사훈련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고요.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를 동결시켜야 되는데 동결시키기 위하여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또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이 이번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대립이 됐죠. 어, 한국 현재 이재명 정권은 요렇게 인식이 나오는 것 같죠. D로 D 프라임이라고 D인데 이게 D 프라임인데 저는 한미일 군사훈련 강화해야 된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것은 윈윈을 하려고 그린 게 아니고 한쪽의 논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면 되긴데요. 북중러 관계도 약화시키면서 북한 핵무기 동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선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줄까? 고민이 정권의 몫이겠죠. 전쟁 장기화된 제조업 물가 소비 직격탄 한국 S공포 속 2%커녕 1% 성장도 버거워 임준환 뉴데일리 글로벌 IB 중동전쟁 지속시 국제유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 전망 한국 중동산 원유 의존도 70% 육박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 거쳐 이란 하메네이 사망 공식화 IRCG 이란 혁명 수비대 미국 이스라엘 보복 예고 고환율의 원유가 부담까지 중국 원유 수급 곤란이 한해 악령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를 그 의견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인한 중국의 원유 수급 문제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하방이 맞물린다는 가정하에 우리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치 중국부터 걱정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요. 중국 죽이려고 베네수엘라 석유도 쳐버리고 이란 이번에도 치는 것이 결국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막는데도 그게 최종 목표가 있는 거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러면 중국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식의 냄새가 풍겨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미국의 세일 혁명 때부터 일부 미국산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 정유업체가 미국산 수입을 크게 늘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뉴스 취재는 왜 안 하냐. 이 사람들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영남대 무슨 경제학과 교수 뭐 운운해가지고 취재하는데 일본은 아예 노무라 총연구소가 그냥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 GDP 최대 0.65% 하락. 우리는 GDP 2%에서 1%도 버겁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저는 한 1.5% 정도 얘기를 했었죠. 개인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냥 일반인으로서 느낌 같은 느낌이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교도통신이 3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련해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최대로 0.65% 하향된다고 하는 시산을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키우치 토에이 이그제큐브 이코노미스트가 1일 공표했다. 가장 비관적인 상정에서는 일본이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뭐 결론은 마찬가지죠.
이란과 맞닿은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수송할 때의 출구에 해당한다. 키우치 씨는 일본은 원유 수입의 94%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거기에 이용되는 유조선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간다고 여겨진다. 라고 지적. 해협 폐쇄는 일본의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고 했다. 가장 비관적인 상정의 시선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를 단행해 원유 선물 시세의 국제 지표인 미국산 표준 유종 WTI의 발밑의 1배럴 60달러대로부터 2배가 넘는 14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가정. 일본의 물가는 1년간 1.1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사 충돌이 지난해 6월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고 WTI 상승폭이 10달러 정도로 가라앉으면 일본 GDP를 0.09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돈노주의 노림수는 자원, 탈중국을 위해 서방고를 가두리, TBC 크로스 디지털이라고 그리고 브룸버그하고 결연을 맺은 언론 매체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 몰로주의는 서방고의 포위로 자원면의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19세기 몰로주의에는 유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 대안을 명시하지 못하면 세계는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는 혼돈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서론을 전개하면서 미국에 있어 경제 안보상 최대 리스크인 중국 의존 이렇게 소제목으로 풀어매기고 있고요. 그러나 국가의 존속에 불가결한 자원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군사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라고 말은 겉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유사시에 입을 다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제로는 히토리를 주긴 줄 테니까 대만 유사시 입을 다물으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입장이란 얘기죠. 서방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원이다. 결국은 베네수엘라 등 뭐 또 여러 이런 얘기들이 그 배경을 얘기할 때 미국 제품, 완제품, 중강제를 포함한다에 비해 중국 쪽이 가격 경쟁력은 높은 것이다. 중국이 제청한 1대1로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한 미국의 행보의 첫 번째로 나온 게 1대1로 를 치는 그것이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였다.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권익의 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이것이 베네수엘라 개입의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당연하죠. 또 베네수엘라로부터 중국의 원유 수출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초중진류 정제기술 베네수엘산 석유가 끈적끈적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초중진류 정제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설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미시시피 쪽에 정유소가 있다며요. 아예 옛날에부터 만들었는데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되면서 그게 좀 설비 투자가 좀 힘들어졌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미국이 중남미 제국 및 영유를 요구하고 있는 그린란드의 자원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미국의 자원 리스크에 따른 경제 안전 보장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가 라는 질문하에 지금 브라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광물이 꽤 좋은 게 많이 있다. 또 칠레나 페루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캐나다는 칼리, 우라늄, 다이아몬드, 니켈, 황산 등 멕시코는 은, 형석, 비스무스, 납, 아연 등 생산량이 세계에서 상위권이 든다.
우리나라 고려 아연이 원료를 수입하는 데가 칠레나 페루 등 뭐 호주 뭐 자관 있는 데서는 다 끌어들이고 있다고 그러고 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원로주의 성공 여부는 서방고 장점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면에서 중국은 중요한 존재이면은 변함은 없다라고 또 인정을 하면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결론은 현대의 원로주의는 서방고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이점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아메리카 전체 대륙에 에, 중국을 막고 서방고 중심으로 우리끼리만 거래하자. 무슨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결론은 우리 미국하고 거래하면 당신들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 이 지금 그래서 빠진 게 제가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아르헨티나가 왜 우리와 거래하려고 하는지가 답 아니요. 그런 걸 아시면서 글을 써주셔야지. 에, 뭔가 하는 점이 이점을 가져올 것인가? 그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거래하면 지금 싸고 좋은데, 이권이 좋은데, 그런데 왜 미국하고 거래해야 되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냐고 물으면은 트럼프 아저씨는 뭐라고 답변할 거냐? 글쎄요. 근데 이거야말로 힘의 논리 아닐까요? 이 나와바리는 아메리카는 내 나와바리니까 내 말 들어 임마. 다 이거죠. 뭐 이거가 간단한 겁니다. 이란의 공격의 것은 중국의 1대1로 저지다. 라는 것은 식자 유명 유튜버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인용은 못했습니다만 이 그림들은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우르무치에서 파키스탄을 경유해 가지고 여기에도 그것은 해상 회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저지가 될 거 아니냐. 이란이 이렇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국경 분쟁이 있는데 지금 이 해상 회랑 이거 만드는 거가 국경선을 현재 국경선 아니지만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은 원래는 그쪽이 우리 땅이요. 영국 아새끼들이 식민지 하다가 내놓을 때 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려서 그런데 우리 종족들이 거기 왕창 사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가지고 여기 파키스탄 우르무치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 주장하는 거는 요만큼이 우리 거다. 요만큼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두로 하메네이 미 AI 플러스 벙커버스트의 절멸 김정은은 잠 못 잔다. 이기명 뉴데일리 3월 1일 미 대이란 군사작전 하메네이 사망 발표. 지하 벙커 숨었지만 지하 60m까지 관통. 벙커버스터 30야발의 속수무책 폭사. 미국 1호렌 마두로 체포 작전 때는 AI 기반 과거 행적 기반 정광석화 체포. 김정은 체포. 폭격에 대한 두려움 커질 듯 해서 겁먹었지 이런 얘기겠죠. 이란 공격은 후한부치 불량배적 형태 용납 못해. 미국 이스라엘 비난. 북한이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만도 하겠죠. 사실은 이미 가능한 예측 범위 내에 있었으며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속성으로부터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뭐 공격적인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요. 말의 표현을 보면은 하메네이 사망, 중왕이 주권국 지도자 살해 정권교체 용납 불가, 러와 공동 대응하겠다. 최은지 헤럴드 경제 3월 1일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비난 성명이 나오겠죠.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 통화, 유엔 헌장 원칙 및 국제관계 준칙 위반. 유엔 헌장 지금 쓸모 없어졌고 국제관계 어, 필요 없어졌죠. UN, SCO 등 다자 무대에서 조율 강화, 일방주의 행동 공동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왕이 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 중에 공격을 단행한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다. 아주 치사하게 협상을 겉으로 한다면서 뒤로 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러시아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 일치함을 확인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중국에 안 들어가면은 그동안에 억지 울며 겨자 먹기를 중국에다가 석유를 싼 가격에 중국이 요구하는 싼 가격에 했는데 이제 중국한테도 러시아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실질 입장은 틀릴 거다. 튀르키예 가스정과 수청 루트 모두 일타라고 유튜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지금 가자 이 팔레스타인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앞바다에 석유 가스전이 발견이 돼서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서 가자에서도 팔레스타인이 요구를 하면은 이익을 하면은 하니까 미리 사전에 치고 전에 뉴스를 보면은 이 리비아 뭐 레바논 이런 쪽을 통해서 터키 이쪽 남쪽으로 해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로 이렇게 했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해상 유전에서 키르키 여기가 무슨 섬이죠?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로, 그래서 로마로 넘어가는 거로, 그래서 지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키하고 이란하고 육상 통로 이런 고속도로를 파키스탄까지 연결되는 그런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튀르키예가 참전 여부 참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스피의 남쪽을 점령하려고 여기 국경선이 여기 어디까지 여기 가까이 있을 거예요. 쿠르드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이 카스피의 남쪽에서는 이란 종족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 북쪽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쿠르드족 뭐 이런 쪽이 많이 살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카자흐스탄 탱기지 유전이 카스피에에서 힘들게 바쿠까지 아르베이잔인 바쿠까지 와가지고 거기에도 뭐 석유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터키 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유럽으로 수송이 되는데 이 일로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고 이렇게 육상 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 석유는 터키를 경유할 수 있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큰 손해는 손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란하고의 무역설도 나가리 된 게 그렇지만은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사람들은 튀르키예가 참전 여부가 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견해도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였습니다. 이란 편에 서는 참전 그러면은 터키가 그러면은 곤란하겠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